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체육 수업을 진행할 교사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필드형 경쟁 활동인 야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야구의 기초 기능과 경기 방법 및 규칙을 이해한다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야구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을 통해 야구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지만 야구를 이해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구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 248쪽부터 야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이해를 돕기를 바랍니다. 야구란 공을 던지는 투수의 공을 타자가 방망이로 치는 스포츠입니다. 간단하게 던지고 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 투수의 공을 받는 사람을 포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류현진, 김광현 선수입니다. 타자로는 추신수, 최지만 선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의 중계를 좋아합니다. 내일은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기다려집니다. 스포츠에 참여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관람, 시청, 응원 등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운동을 잘해야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관람을 통해 좋아하는 팀 혹은 선수를 응원하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수업을 통해 야구를 즐기는 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론토와 4년 계약에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의 특성입니다. 치고, 달리고, 던지고, 받기 등과 같은 스포츠의 기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의 규칙과 전술이 매우 다양합니다. 타율, 출루율 등 기록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통계가 필요한 과학적인 운동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전술적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1루, 2루, 3루, 본루인 홈 이렇게 4개의 루가 있습니다.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치고 1루, 2루, 3루, 홈을 순서대로 돌아오면 1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경기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루수 옆 라인 그리고 3루수 옆 라인을 파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을 페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외야 그리고 이쪽을 내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과 이루수 사이에 투수 마운드가 있습니다. 거리는 18.44m입니다. 생각보다 멀죠? 그리고 대기 타석, 그리고 코치 박스, 조명,
전광판 등으로 경기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이렇게 9명이 수비를 합니다. 그럼 몇 명의 선수가 공격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9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홈에서 가까운 1루수, 2루수, 유격수, 3루수를 내야수라고 하고 홈에서 멀리 있는 수비수인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를 외야수라고 합니다. 내야수는 빠른 볼 처리를 위해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고 외야수는 강한 어깨가 필요로 합니다. 공격하는 팀은 한 명씩 홈의 타석에 나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칩니다. 공격하는 팀은 3아웃, 3개의 아웃이 되면 각 팀은 공격과 수비를 교대합니다. 야구는 총 9회 말까지 게임을 하는데 1회당 초와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회에 한 팀당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9회 말까지 각 팀이 낸 점수의 합이 높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투수의 금지 사항입니다. 공에 이물질을 붙이거나 공, 손,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행동,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보크입니다. 누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하는 반칙 투구 행위로 이때 모든 주자는 한 루씩 진루합니다. 자, 투수가 보크를 당하면 1루에 있는 주자는 2루로, 2루에 있는 주자는 3루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때 보크입니다. 투구 동작을 하는 도중에 멈추거나 공을 던지지 않을 때도 보크입니다. 투수가 투구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했을 때도 보크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타자 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을 벗어나서 타격하거나 포수를 방해했을 때, 투 스트라이크 뒤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볼이 되었을 때, 세 번째 스트라이크 볼을 포수가 받거나 타구를 수비수가 직접 받았을 때, 타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에 공을 가진 야수가 1루 태그했을 때, 이때 야수는 수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친 타자 주자가 누에 도달하기 전에 공을 진 야수가 타자 주자의 몸을 태그했을 때, 페어볼이 야수에게 닿기 전에 타자에게 맞았을 때, 타자가 타구 후 정해진 주로를 벗어나서 달렸을 때 아웃됩니다. 다음은 주자 아웃입니다. 페어 지역에서 타자가 친 공에 맞았을 때, 야수의 수비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때, 뒤에 있는 주자가 앞에 있는 주자를 추월했을 때 추월한 주자가 아웃이 됩니다. 주자가 야수의 태그를 피하기 위해 누 사이를 잇는 직선에서 좌우측으로 91.4cm 이상 벗어나서 달렸을 때 주자는 아웃됩니다. 야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가 공을 치지 못하고 아웃이 되는 경우입니다. 타자는 3개의 스트라이크가 되면 아웃이 됩니다. 스트라이크란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정해놓은 곳을 통과하는 공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타자가 공을
치기 좋은 곳으로 날아오는 걸 그냥 바라보거나 헛스윙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을 4개를 던졌고 그 공에 반응하지 않게 되면 타자는 1루로 그냥 걸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준영, 대성, 상현 학생. 예, 맞습니다. 볼 넷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야구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투수도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타자는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던지더라도 아웃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자가 파울을 칠 경우입니다. 3개의 스트라이크를 보지 않고 볼 혹은 스트라이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파울을 스트라이크로 기록합니다. 그럼 파울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1루와 3루 라인을 벗어난 공간 혹은 포수 뒤쪽 방향으로 날아간 경우를 파울이라고 합니다. 야구를 보던 중 투 스트라이크에서 계속 타석에서 타격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저 타자는 지금 몇 번을 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파울을 계속 칠 경우에 타자와 투수의 승부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타격입니다. 타격에 나선 타자는 투구를 받아쳐 페어 지역,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날아올 때 스윙을 하거나 스윙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포볼을 골라 그냥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격 규정을 보면 타자가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가게 된다면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로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1루를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 타자가 투구를 쳐서 1루, 2루, 3루에서 세이프 되는 경우, 살아남는 경우를 안타라고 합니다. 홈런은 타자가 친 공이 페어 지역의 담장을 넘어가면 타자는 베이스를 돌아 자유롭게 득점합니다. 이때 베이스에 주자가 있었다면 모두 홈으로 들어와 득점합니다. 다음은 타자가 공을 치고 아웃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서 공을 치고 아웃이 되는 경우는 플라이 아웃, 포스 아웃, 태그 아웃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플라이 아웃이란 타자가 친 공을 9명의 수비 중에서 1명이 땅에 또는 펜스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바로 잡을 때 타자에게 선언하는 아웃입니다. 한마디로 뜬 공을 공중에서 바로 잡으면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포스 아웃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기 은사 학생 집중하세요. 등교하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포스 아웃이란 타자가 타격하면 주자가 됨으로써 루에 나가 있는 앞주자들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루를 비워줘야 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뛰는 동안에 수비수가 공을 잡아 1루를 밟고 있는 1루수에게 던져 공을 잡게 되면 바로 아웃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자가 없으면 1루에서는 항상 포스 아웃이 가능합니다. 1루 주자가 있고 다음 타자가 타격하면 1루 주자도 2루에서 포스 아웃이 가능함과 동시에 1루에서도 포스 아웃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태그 없이 공이 먼저 베이스에 있는 수비수에게 들어가면 아웃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태그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아웃이란 타자가 친 공을 잡은 뒤 그 공으로 타자의 몸에 터치하면 아웃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를 지나 2루를 훔칠 때 2루에서는 주자의 몸에 터치를 해야 아웃이 됩니다. 둘째, 1루의 주자가 혼자 2루 도루를 시도할 경우 주자의 몸에 터치해야 아웃이 됩니다. 셋째, 홈으로 주자가 들어올 경우 홈런을 제외하고 태그아웃을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태그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가 타구가 뜬공일 때 주자가 베이스를 밟은 상태로 있다가 수비팀이 그 공을 잡는 순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뛰어드는 작전입니다. 플라이아웃이 될 경우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가고 싶다면 자신이 있던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수비수가 공을 잡는 순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 있습니다. 이때 수비가 잡기 전에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뛰었다면 그 주자는 태그아웃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희생 플라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플라이는 태그업 후 홈으로 득점하는 경우입니다. 수비가 공을 잡는 순간 3루주자는 홈을 향해 뛸 수 있습니다. 이때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아웃이 되는 상황입니다. 3루주자는 수비수가 공을 잡는 순간까지 베이스를 밟고 있다가 홈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은 외야 플라이의 경우 외야수의 장점이 강한 어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이 빠른 주자라면 쉽게 홈으로 들어와 득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1루 주자, 2루 주자가 있었다면 태그업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수비팀은 홈으로 들어오는 3루 주자를 포스 아웃 시켜야 할까요? 아님 태그 아웃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공을 포수가 받았다면 주자를 태그 아웃 시켜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됩니까? 공격 전술인 히트 앤드 런입니다. 투수가 투구 동작에 들어간과 동시에 주자는 다음 루를 향해 달리는 전술입니다. 이때 타자는 뜬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투수가 던진 공을 쳐야 합니다. 뜬공이 되어 가지고 플라이볼이 되면 1루 주자가 출발했던 이 주자는 다시 1루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는 뜬공이 되지 않도록 쳐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루와 2루 사이로 타격하는 방법입니다. 안타가 되는 경우에는
1루 주자는 3루까지 진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격 전술은 희생 번트입니다. 노아웃이나 원아웃 상황에서 주자가 누에 있을 경우 그 주자를 다음 루로 진루시키기 위해 타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번트를 한 후 1루에서 아웃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아웃이 되고 루에 있는 주자를 2루나 3루로 진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방법은 스퀴즈 번트입니다.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는 번트를 해서 3루 주자를 홈으로 들어와 득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번트를 스퀴즈 번트라고 합니다. 수비 전술인 백업 플레이입니다. 공이 수비수 뒤로 빠질 것을 대비하여 다른 수비자가 뒤에서 같이 수비하는 전술입니다. 자, 보시면 중견수가 공을 잡기 전 우익수와 좌익수는 중견수 뒤로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혹시나 중견수가 공을 빠뜨릴 경우 우익수와 좌익수가 공을 잡아서 재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을 백업 플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더블 플레이입니다. 타자의 타구를 신속히 처리하여 타자와 주자 또는 두 명의 주자를 아웃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타자가 타격을 했습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에 포스 아웃, 다시 1루로 던져서 타자 주자까지 잡는, 이게 더블 플레이 장면입니다. 심판의 수신호입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합니다. 스트라이크 경우에는 큰 소리로 스트라이크라고 외치며 오른팔을 들어 옆을 가리킵니다. 볼은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심의 수신호입니다. 세이프 아웃 퇴장. 세이프는 양팔을 지면과 평행하게 벌립니다. 아웃은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팔을 직각으로 굽혀서 듭니다. 퇴장은 팔을 들어 덕아웃 방향으로 휘두른 후 퇴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야구와 비슷한 티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볼은 야구형 스포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투수 없이 배팅 티 위에 올려놓은 공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투수가 없어 야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등교 수업에서 티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기 방식을 이해하고 타격과 볼을 던지고 정확하게 받는 연습이 숙달이 되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원입니다. 한 팀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방식은 시간에 따라 3 내지 5회로 진행합니다. 득점은 1루의 주자가 홈에 돌아오면 1점이 획득됩니다. 이 방법은 야구와 같습니다. 다음은 티볼에서 타자 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후 헛스윙을 했을 때, 투 스트라이크 후 배팅 티만 쳤을 때, 투 스트라이크 후 타구가 파울볼이 되었을 때, 투 스트라이크 후 축이 되는 발을 1보 이상 움직였을 때, 투 스트라이크 후 번트 또는 푸시 번트를 시도했을 때, 파울 플라이가
야수에 의해 캐치되었을 때, 타자가 의도적으로 배트를 타자석을 밖으로 던졌다고 판정되었을 때, 공격팀의 타순이 잘못되었을 때 타자는 아웃이 됩니다. 티볼의 주자 아웃입니다. 주자가 베이스를 이탈하여 야수에 의해 터치되었을 때, 주자는 베이스를 이탈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자가 야수의 터치를 피하려고 수비의 터치를 피하려고 1m 이상 이탈한 경우 아웃이 됩니다. 주자가 아직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추월했을 경우, 앞에 있는 주자를 추월했을 경우 아웃됩니다. 주자가 슬라이딩을 했을 경우도 아웃됩니다. 티볼의 공수 교대 방식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격팀의 모든 타자가 타격을 하면 공수를 교대한다. 공식 경기 룰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잔루 주자는 다음 이닝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이때 잔류 주자는 앞 이닝의 공격에서 남아 있었던 주자 1루, 2루, 3루에 살아남아 있었던 주자는 다음 이닝 공격에서 그대로 이어서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공격팀의 타자 7명이 타격을 하면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공수를 교대한다입니다. 이때도 잔류주자는 다음 이닝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두 팀을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3명의 아웃이 되면 공수를 교대한다. 이 마지막 공수교대 방식은 야구와 같은 방식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대해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에는 많은 어려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야구의 지식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야구에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는 현명한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부모님과 프로야구 시청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중계를 시청해도 됩니다. 야구 중계를 보면서 잘 모르는 상황이나 룰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모르는 규칙이 있으면 등교 수업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